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. FMC 회의가 끝났습니다. 생각보다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.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.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특별하진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시도 반응을 그렇게 좀 했어요. 그러니까 기대했던 야 그래도 인제 좀 피봇에 대한 이 기대 심리를 약간 이 기대감을 좀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가차없이 무너지긴 했지만,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매파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냐? 그것도 아닌 것 같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죠. 이번 FOMC는 시장에 그냥 중립 이상의 중립 이상 정도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. 그러니까 시장을 아주 급격하게 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오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상은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뭐 급격하게 뺄 만한 이슈는 또 없었다라는 거고,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연준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경기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 같은 경우는 원래 GDP가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12월은 이건 의미 없는 것 같고요.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9월 달보다는 더 안 좋게 봤습니다. 확실하게 경기 전망 내년은 좀 안 좋을 거야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경기 침체는 안 오고 경기가 좀 둔화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요거는 그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의견을 했거든요. 기자가 질문할 때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생각하냐고 할 때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다.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여전히 경기에 대한 좀 자신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거침이 없는 거고,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경제 전망치, 경제 성장률 자체를 좀 둔화된다라는 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보시면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은 요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거는 의미가 없어요. 아시죠? 예, 인제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. 어 이제 내년에 보면 오히려 실업률은 조금 더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조금 누그러진, 그러니까 좀 이게 둔화된다라는 거는 연준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. 9월 달보다도 훨씬 더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PC 물가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인플레이션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. 인플레이션은 올라간다고.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9월 달보다도 지금 최근에 나온 그 CPI 지표 두 달 연속 급격하게 꺾이는 CPI를 보고 최근 들어서 선행성 지표들이 다 꺾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PC, 그러니까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더 높게 봤어요. 헤드라인도 높게 봤고요. 코어는 더 높게 봤죠. 보이시죠? 이게 저는 좀 의문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딱 보고 느꼈던 건, 아니 야 경기도 안 좋아진다며, 9월 달보다 경기 더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실제로 그 9월 이후에 발표되었던 두 차례의 CPI는 낮게 나왔어요. 적당히 낮은 것도 아니고 많이 낮게 나왔어요. 그런데 물가 전망치는 또 상향 조정했어요. 이게 뭐지? 약간 연준이 이제 좀 이게 뭐야? 그런 생각은, 일관성이 없잖아요.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것도 아니고, 경기가 좀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물가가 안 잡히는 것도 아니고,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더 안 좋아진다.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간다라는 건가? 그럼 연준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미리 밑밥을 깔려고 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미 9월 이후에 발표되었던 물가 지표랑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선행성 지표들이 다 꺾였거든요. 다 꺾였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건 그냥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정당화하기 위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연준이 시장이 오판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,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전망치 자체를 만약에 낮춰버리면, 아 그래 이제 뭐 아무리 점도표를 저리 찍어도 결국은
이 물가가 잡힌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 거네. 그러면 곧 피보수를 할 거야라고 시장이 좀 오판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된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경기 자체를 다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, 그다음에 선행성 지표를 그분들이 안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물가 선행성 지표를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제가 보이는 거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경제 전망치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, 아, 연준이 굉장히 조심하는구나. 그러니까 시장이 피봇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미리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거죠. 음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, 그 연인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연인은 이미 알고 있거든. 아, 오늘 그래, 오늘 저 트렁크 열면 저기서 이제 그 풍선이 나올 거야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.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모르게 하려고 자꾸만 뱅뱅 돌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.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은 저는 생각하거든요. 오늘 증시가 어찌 보면 이 표면적으로 보면 좀 매파적이었지 않습니까? 시장의 기대치를 좀 어찌 보면 많이 하회를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시장은 피봇에 대한 좀 힌트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졌어요. 미 국채 가격 역시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변화도 나스닥만 빠진 거지 실제로 S&P 500이라는 다우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. 물론 이거는 시간이 지나보고 시장이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겠죠. 이번에 결과가 좀 애매하긴 했으니까 FMC 회의 결과가.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어차피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. 야, 이 정도는 알고 있고 니 그래 애쓴다 그래. 야, 피봇 할 거 다 아는데 그래 애쓴다 억지로 감추려고 애쓴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이걸 순수하게 진짜 엄청난 악재로 받아 굉장하게 긴축이고 엄청난 절대로 연준은 금리 인하 안 할 거야라고 받아들였으면 급락을 했어야 되겠죠. 근데 급락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, 그래 알겠어, 너 애쓰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. 실제로 연준은 그러니까 항상 말을 좀 자주 바꿨죠. 최근 들어서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자, 점도표 보죠. 점도표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. 요거는 이제 나눠서 이게 비교해서 보면, 자, 요게 9월이고요. 요게 2번입니다.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 9월달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내년에 금리가 5% 미만이었어요. 터미널 펀드 레이시 다 5% 미만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5%를 넘겼습니다. 중간값이 얼추 대충 나오면 여기 다 5% 미만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. 나머지 다 윗방향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5에서 5.5인데 한 중간값 나오면 한 5.25 정도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얼마예요? 지금부터 해서 75bp를 더 인상한다라는 거. 그러면 가능성은 이거죠.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그냥 조진다, 끝낸다라는 거는 끝낸다고 가정하면 그럼 2월 달에 50bp, 3월에 25bp 이렇게 한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기사 내용과 비슷하네요. 왜냐하면 최근에 지난주에 닉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한 이번에 50이고 그다음에 2월 달도 50을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흐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했잖아요. 50하고 25를 할 거다라고 봤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거.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5% 아니면 한 5.25 정도일 것 같다. 근데 5.25 정도면 시장이 크게 놀랄 것 같진 않다. 왜 이 정도까지는 시장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. 근데 이거보다 높으면 좀 걱정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딱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정도까지만 나왔습니다. 시장이 딱 예상하는 수준까지 나왔고, 다만 아쉬운 건 이거죠. 아, 그러면 내년에는 근데 중요한 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. 이 정도면 밑방향이 나온 게 없으니까. 이게 점도표가 좀 퍼져 있으면 아, 금리 내년에 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느껴지는데 없죠. 그러면 내년엔 일단은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거고, 이거는 이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맞죠?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 연준 내에서 우리 멤버들 중에서 내년에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근데 그거는 이제 뚜껑 열어보면 또 달라요. 내년 가보면 달라진다라는 거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 정도나 돼야지 금리 인하가 나오는데
그 금리 인하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실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장이 기대하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결과는 아니다. 하지만 그러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매파적인 호키시한 결과였냐? 그것도 아니다. 딱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고요.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역시도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. 그냥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딱 예상한 듯, 특히 그 인플레이션 무세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무세가 계속됐어요.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. 뭐 계속 그 9월 달이랑 똑같은 것 같아. 그냥 지금 계속 평소에 하는 거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은 거. 별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조금 달라진 건 그거죠. 지금 인플레이션 좀 잡히고 있던데, CPI 좀 잡히고 있는데 이거는 너 어떻게 생각하니? 라고 했을 때 뭐 주거비라든지 이런 거 잡히고 재화와 관련된 부분은 다 잡히던데 대신 그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히더라.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스티키해. 그러니까 굉장히 좀 끈적끈적해가지고 이거 고착화될 수 있다. 근데 그거는 결국은 고용이 꺾여야 돼. 근데 고용 안 꺾이잖아. 고용 안 꺾이니까 이거 서비스 물가는 아직까지 안 꺾이는 것 같아. 그러면 고용이 꺾이고 서비스 물가가 꺾이면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라는 거거든요. 최근 들어서 어쨌든 서비스 지표 자체가 좀 괜찮게 나왔잖아요. 참 근데 그건 참 웃기죠. 만약에 그게 안 좋게 났으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해석했을 건데 그나마 서비스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경기는 안 무너지겠네. 근데 물가는 빠진다 이렇게 시장은 생각했는데 연준은 그게 아닌 것 같죠. 그러니까 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살살 빠지는 건 지금은 적당히 빠지는 거야. 원래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지려면 서비스까지 빠져야 되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연준이 좀 너무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. 뭐냐면 야 최근에 CPI 많이 빠졌잖아 라고 했을 때 이야기했잖아. 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%까지는 아직 멀었어 라는 거죠. 욕심쟁이 아닌가? 시장의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이거 좀 한 3%까지 올리면 안 되나? 2%까지는 한참 모르긴 했지. 예, 근데 이게 시장의 상황이 다르잖아요. 예전 같으면 그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2%였고 지금은 약간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 기준을 아직까지 그때 그 디플레이션 시대의 기준점을 잡고 있다라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예, 뭐 그러니까 의미는 그거죠. 계속 우리는 금리 인하할 생각 없어 내년에. 그러니까 너희 너무 오판하지 마라는 거고요. 연준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벤트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벤트를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미리 알면 김 빠지니까 미리 오판할까봐 그래서 계속 이제 이벤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숨기는 거고 시장 입장에서는 이벤트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. 근데 너 말은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나 이거 뭐 내년에 피벗 할 거야. 야 지금 물가 지표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 서비스가 꺾이면 그러면 한다라는 거잖아. 근데 최근에 고용도 엄청나게 많이 꺾이고 있잖아. 그러면 너도 조만간에 하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이렇게 좀 대립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이게 합의되면서 약간 중립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조금 애매모호했고 시장의 해석도 조금 더 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. 이번 주말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조금 더 명확한 시장의 연말장의 분위기도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명확해지면 제가 뭐 종목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다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우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이런 거에 막 호키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호키시하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비둘기는 아니었지만 도비씨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호키시한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. 시장에는 좀 중립적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마십시오.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시고 한 주말 지나고 시장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좀 성투하시고요. 제가 또 빠르게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뭐 시장의 결과와 관련된 부분, 시장의 방향성, 그 다음에 종목 관련 부분까지도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메이커가 되십시오. 그래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. 그때까지 여러분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.